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열공했습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났나요? 한 달 조금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원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셔가지고 훌륭한 손해사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일정도 뭐 내년하고 작년하고 똑같겠죠. 7월에 시험 친다면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도 뭐 작년에 3,700명이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되겠죠.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실제 시험 치는 사람 7, 8명에 한 명을 합격하는 수준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남은 게 뭐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못 참겠어요. 그죠?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시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침에 좀 귀찮더라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시험 한번 쳐보고 꼭 6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6개월만 꼭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과정부터 이제 모의고사처럼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학원보다가 한 2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빨리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연습해보고 실제 답안지가 있으니까 보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길게 쓰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죠? 길게 쓰지 않도록 가능한 답안지 보고 필요한 내용만 짧게 그죠? 채점위원들이 채점하는데 긴 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을 짧은 시간대로 봤기 때문에 긴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죠? 답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꼭 잊지 않도록. 자,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이 없어요. 제 교재는 교재다 보니까 모범 답안으로 해서 사실 필요 없는 게 한 30% 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 건지, 실제 시험은 딱 원하는 그것만 쓰면 돼요. 그죠? 절대 많이 쓰지 않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도 현강 들은, 기본 강의부터 현강을 쭉 들은 사람들은 거의 합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할 때 현강 수강생들은 100% 합격하자. 그래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내년 강의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뭐 그 정도는 합격을 못했는데 거의 7, 80%는 다 현강을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쭉 강의 들은 사람들은 합격을 쭉 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는 무조건 다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 일찍이 오셔가지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첫 시간에서 강의 기간은 5주입니다. 그죠? 기출문제 5주. 한 4시간씩 하면은 한 20강 정도를 강의하겠네. 그죠? 강의 기간은 5주로 그렇게 잡고. 자, 강의 목표는, 자, 여러분들 첫째, 최근에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 그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가. 출제 경향을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을 치는 거니까. 그죠? 제3보험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출제 경향 분수라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 정리를 이미 기본 강의 때 정리했잖아요. 그죠? 약술 문제 해봐야 주로 표준 약관이다. 그죠? 표준 약관은 이제까지 한 약술 문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듬어가지고, 그죠? 완성을 하도록, 요 기회에. 그리고 약술 문제 정리할 때 지금 이 기출 문제가 21년 동안 기출 문제니까 거의 130 문제 되잖아요. 그죠? 이 기출 문제만 많이 잘 풀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의 다 중요한 약관 같은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참고를 해가 요약하시면 돼요. 그죠?
약술 문제 정리를 이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3보험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많은 수험생들이 제3보험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감을 잡아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제3보험 이런 걸 이제 감이 잡혀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그건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신감을 갖도록. 그죠? 제3보험의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 전체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이 기회는 꼭 자신감을 갖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분 동안 실전 문제량이 좀 많았나요? 오늘 한 게? 실전 연습을 이번 주에는 약관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실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를 하고 상해 질병, 이 5주 동안에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한 거를 가지고 기출문제 해서에 있는 답안을 보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안 그래도 이 정신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은 뭘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멘붕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답안 작성 요령을 계속 반복하겠지만은 문제를 2번, 3번 철저히 읽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기본대로 시키는 대로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철저히 연습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시키는 원하는 대로 답안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술 문제에서 뭐를 쓰라고 하면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을 산출하고 근거를 쓰라 하면 답안은 그냥 보험금 산출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근거. 쓸데없이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쓸데없는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항상 보면은 똑같은 유행이에요. 패턴이. 보험금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쓰시오. 그럼 보험금 1, 답안 작성 기본 방법이 보험금 산출하는 거예요. 그 근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약관 조항에부터 쓰고 필요 없는 거 다 시간만 낭비고 필요 없어요. 이 답 틀렸고 다 소용없는 거야. 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채점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거 다 읽어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100번, 20번 계속 얘기할게요.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연습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 해설서에 있는 답안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뭔가 틀렸는지, 내가 뭘 망설였는지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고 복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다. 자, 교재는 제 기출문제 교재 이거를 합니다. 아마 기출문제 교재가 다른 학원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1년 동안은 기출문제를 거의 다 수록을 해놓은 거니까 거의 답안을. 그죠? 요새 제 교재를 따라가 다른 학원에 교재를 쓴 학원들도 있던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출문제 해설은 제한테 뿌는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가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 패턴을 이제 벗어나지 못해요. 20년 동안 출제되었으니까. 그죠?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죠? 꼭 잊어보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강의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 자, 기출문제 교재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최근 들어 나온 게 뭐예요? 표준약관하고 실손하고 장애하고 그대로잖아. 그죠? 60점 합격하면 될 거를 100점 맞을 것도 아닌데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자, 표준약관입니다. 1. 표준약관. 자, 46개 항목 중에 실점 시험에 나오는 건 30개가 안 돼. 약관 조항이. 최근에 3년간 기출문제를 빼뿌리고
나올 수 없는 약관 조항을 빼쁘고 나면은 뭐 30개 조항도 안 돼. 이건 못 외우겠어요? 외울 때 그 약관 조항의 의미를 알고 외워야 되지. 상해보험 계약과 알릴 의무다. 16조의 상해보험 계약과 알릴 의무다. 그럼 상해보험 계약이 알릴 의무라는 게 뭔데? 왜 상해보험 계약과 알릴 의무가 있는 거야? 왜 상해보험 그럼 알릴 건 뭘 알려야 되고 안 알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알릴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이 내용을 알아야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지. 이해하면서 그죠? 이해하면서 암기하라는 거지. 이해도 안 하고 암기가 되나요? 안 되지. 그죠? 과속을 하면 벌금 10만 원. 이거는 뭐 이유가 있고 뭐 이렇게 없어요. 그죠?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정부에서 10만 원 정도 벌금 매기면 과속을 덜 하겠지 생각해서 10만 원 책정한 거지. 여기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뭐 상해보험 계약 알릴 의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상해보험 계약 알릴 의무를 이 약관 조항에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고 왜 이거 상해보험만 알려야 되는 거냐? 그럼 알릴 건 뭔데? 이런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죠? 그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 약관은 46개 중에 30개는 꼭 외워라. 그럼 실손 의료보험. 자, 실손 의료보험이 2, 3세대 표준 약관인 게 2, 3세대, 2세대죠. 2, 3세대가 지금 한 65%를 차지해요. 고객들 중에. 실제로 여러 실문하신 분들은 2, 3세대 실손을 많이 처리하겠죠. 근데 시험은 이제까지 4세대 실손이 뭐 원래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5세대 실손이 11월, 12월에 나온다 그러더니 안 나오고 뭐 1월 초에 나온다 그러더니 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까지 상반기에는 실손이 5세대 실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5세대 실손이 나오면 시험에 출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공부는 하고 와야 되겠죠. 그죠? 출제될 확률도 5세대가 제일 많겠죠. 5세대 실손이 나중에 나오면은 다음 과정에서는 집중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과정에서는 자, 2세대 실손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 여러분들 손해상에서 합격하고 실무할 때는 65%가 2, 3세대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보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세대 실손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대가 나오면 5세대 하도록 하고. 장애는 보험금 첩지되는 게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예외적인 걸 장애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장애 지급률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외워야지. 그죠? 어느 정도. 외우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다 뭐 어찌 전까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지금부터 해서 외우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외우고 이렇게 장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약관과 실손, 장애의 세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한다. 자, 공부 방법은 자, 재산보험 때문에 잘 골치 아파하는데 공부 방법은 훌륭한 강사한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강의 100번 들으면 와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죠? 내 거로 만들어야 되지. 강의만 많이 들으면 계속 틀어놓고 있지. 소용없어요. 그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강의는 적당히 듣고, 그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본 강의고 또 6주고, 기출이 5주고, 그 다음 과정 4주, 5주. 얼마예요? 20주네, 20주.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맨날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나? 이것도 많아. 어떤 학원들은 30주 뭐 하는 데도 있던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20주만 충분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공부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밴드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밴드는 좀 실명으로 가입을 해 주시고, 그죠? 저도 누군지 이름 알고, 뭐 답변도 하고, 필요하면 내가 전화도 해 드려야 되니까, 실명 가입해서 필요한 거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해줘도 관계없고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질문 사항은 없죠?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에 2주차 강의는 제 의학성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2주차에는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의학을 하루 종일 하고, 3주차에 8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분 나오는 것보다는 1분 나오는 게 낫겠죠? 그죠?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루 더 나오는 것보다는, 그죠? 제3봄 싫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험은 8시 반에 시험 칩니다. 실손보험 시험 치시고. 좀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잊어버릴까 해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죠? 그죠? 2주차 강의는 의학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8시간 한다. 8시간 한다. 아니면은 정차 여러분들이 싫으면은 의학 4시간 하고 다음에 3보험은 그 다음 주에 4시간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저도 좋죠. 뭐 8시간 안 해도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 더 나와야 되니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자,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론입니다. 총론에 자, 시험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제까지 21년 동안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기초 이론이라서 꼭 알고는 있어야 되죠.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문제 1번.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의 보험정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으로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세요. 자, 보험산업의 겸용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설명하는 거. 보험산업은 다른 제조업하고는 좀 틀리다. 그죠? 제조업 틀리다. 왜? 보험산업은 수요자가 국민이고, 강제보험도 많아요. 강제가. 화재보험은 다 강제잖아요. 이 건물이 몇 층 이상은 화재 강제 들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라서는 공공성이 많지. 싫어도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조업, 이건 뭐예요? 무조건 내가 싫으면 안 사면 되고 구매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하고는 틀리다. 보험 공공성이 있다. 그런 한편에 보험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기금을 보험료를 각취를 하며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이걸 보험회사가 운영하다가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고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이 기금에서 해주는 게 보험이죠. 그러니까 보험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은 서로 형평이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 위험단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해야 돼. 평등.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험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보면은 자, 생명보험은 주로 개인이잖아요. 그죠? 기업이고. 생명보험은 기간이 장기죠. 이런 단기간이 많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장기잖아요. 생명보험은 사람을 대상하지만 손해보험은 물건을 대상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래서 생명보험은 위험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 죽냐는 문제지. 그러나 손해보험 뭐 영원히 사고 안 날 수 있지. 이 건물 영원히 화재 사고 안 날 수도 있지. 예측이 불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비상위험 준비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올 줄 몰랐잖아요. 그죠? 예상하지 못한 걸 대비해서 비상위험 준비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주로 생명보험은 정액을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실손을 보상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동일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위험이, 이질적인 위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그죠? 겸업을 못 한다는 거죠, 겸업. 겸업 금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겸용을 허용하는 게 있다. 제3보험이다. 제3보험. 제3보험은 보험법상, 그죠? 있는 보험 산업인데, 이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특징도 있고 손해보험의 특징도 있더라. 그래서 제3보험은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론에 불과하고 밥그릇 싸움이죠. 서로 니꺼 내꺼 밥그릇 싸움 하다 보니까 제3보험은 그러면 생명보험회사의 전 종목을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제3보험도 허가받은 것을 간주하고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다 그랬고, 손해보험의 전 종목을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제3보험도 허가받은 것을 간주하고 제3보험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제3보험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 종목으로 겸용이 가능한 걸 네 가지 써놨죠. 첫째는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재보험,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약, 그다음 퇴직보험, 이런 걸 보험이라 할 수 없으니까 생손보 다 팔아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사망특약. 자, 질병사망특약은 사망보험이니까 원래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인데 하도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것도 밥그릇 싸움의 일종이죠. 그럼 좋다. 손해보험도 너들도 질병사망특약을 판매를 허용해 줄게. 대신에 생명보험회사랑 좀 차이를 둬야 되니까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개인당 2억 원 이내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가 그정 환급금이 더 작은 거, 그죠? 내가 보험료는 100만 원 냈는데 환급금은 99만 원 더 작아. 이게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를 가능하다. 개인당 2억 원으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80세 종신은 안 된다. 80세 미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해서 질병사망특약을 손해보험 너들은 제3보험의 특약으로 판매가 허용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전반적인 요 히스토리를 한 번 더 설명했는데 요걸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제3보험 1차 시험일 때는 맨날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2차 시험으로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왜 이런지 히스토리를 좀 알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쓰라는 거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을 알아. 이것도 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보험을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다 분류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게 보험의 분류도 크게 법률상 분류가 있고 실무상 분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실무상 분류,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생략하고, 법률상 분류는 상법상 분류와 보험업법상 분류죠. 상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그죠? 인보험.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운송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고,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그죠? 상법에서는. 근데 보험업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해요?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업, 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제3보험업에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는 거. 요 기본적인 체계를 좀 이해를 하도록, 그죠? 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서가 되셔가 하면 되고, 요 내용을 써라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을 써라는 거죠. 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2의 1의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고 있죠? 됐죠? 자, 이 장으로 보험약관 체계와 구성. 자,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 여기서도 21년간에 한 4문제 출제됐는데, 제도성 특약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제도성 특약. 자, 문제 1번에, 문제 1번.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자, 이걸 뭐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손보사 같은 경우 무조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다 이거 가입시켜 버리죠. 어떤 얘기죠? 피보험자가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가 표준치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해 주는 거죠. 일단 외우기 전에 내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면책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특정 신체 부위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저 오늘 시험 쳤잖아. 여기에도 이게 써라는 거 있잖아. 회사가 제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이거 얘기한 거잖아. 알죠? 그대로 그냥 쓰고, 이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회사가 지정한 특정 질병, 이 얘기해야 되지. 2년,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시험 공부하고 있나? 2년 계획을 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어떤 거예요? 재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2년 계획이라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대답 안 하고. 즉시 튀어나와야 돼. 이제부터는 빨빨 튀어나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 부담보 기간은 보통 몇 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그냥 알고 있어요. 부담보 기간은 보통 1년, 3년, 5년, 전 보험 기간이 있는데 보통 5년이나 전 보험 기간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책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예? 자, 상해로 해서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사망이나 장애 80% 이상. 또 가입 후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또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질병에 그죠? 합병증으로서 인한 거. 자, 이런 기본적인 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죠? 뭐 계약 무효 이런 거 무효의 예외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간 부담보로 가입을 했는데 90일 이내 간암을 진단받았다. 이 계약 무효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여기서 이때 초기 시험이라서 다 쓰라고 그랬는데 뭐 계약 무효 예외까지 이런 거 쓰라는 거죠. 그다음 면책기간 종료 후 계속 입원의 보장 이것도 마찬가지. 자, 5년 부담보 기간인데 이때에서 간에 부담보를 했는데 계속 입원해 있다가 5년 지나면 이때부터는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계속 입원 보장. 자, 이거는 꼭 시험에 2번인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꼭 외워놔야 돼, 그죠? 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자, 선지급 서비스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 어떤 거죠?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지금 여기 시험장도 아닌데 뭐 물으면 입이 그냥 닫혀 있어가지고 골 때려 이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더 하얘지는 거지. 여기서는 자유롭게 그냥 내 바운다리인데 자유롭게 뭐라도 얘기해야 되지.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어떻게 한 거예요? 피보험자 사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망으로 간주하고 사망보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게 선지급 특약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선지급 서비스 특약을 보험금 지급하려면은 피보험자가 전문의한테 가서 대학병원 이상의 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한테 가서 생존 기간이 6개월이나 약관에 뭐 12개월 동안에 그 밖에 안 남았다는 걸 진단받은 보험금 지급되겠죠. 그죠? 그 선지급 서비스 특약의 지정 대리인 뭐예요? 미리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대신 타라고 지정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3천 이내의 친족, 배우자 이런 게 지정 대리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 혼자 떠들고 있는데 떠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인데 내 혼자 떠들고 있으니 자, 집에 가서 따로 자꾸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외우는 시간이에요. 외우는 시간. 외우고 머리를 자꾸 굴리는 시간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그걸 써라는 거죠. 자, 뭐 이건 뭐 처음에 이제는 이런 시험 안 나와요. 이런 시험 안 나와요. 뭐 약술하러 쓰라고 이런 거 안 나와. 채점하기 힘들고 골치 아파서 안 나와요. 쓰라 그러면 중요한 약관에 중요한 한 대목만 쓰라고 그러지 다 써라 통째로 써라 그런 거 안 나와. 자, 그 다음 9페이지 문제 3번. 자, 피보험자 행복해시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의 과거력을 고지해서 위 12지장 및 경추부에 아래 보험계약이 보험기간으로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이 부과된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다.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자,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꼭 2-3번 읽어보도록. 보험가입 당시에 고지를 해가지고 위 12지장하고 경추부위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보를 가입했다. 그죠? 특정 질병이 아니에요. 자, 제 교재를 가서 보면은 특정 질병은 당뇨, 뭐 이런 거, 고혈압, 이런 게고, 특정 신체 부위에 경추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위 12지장부와 경추부위에 보험기간이 전 보험기간 20년간 부담보를 가입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딱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종합보험에 2015년부터 2035년 20년짜리를 가입했고 암진단비 2천, 질병사망 5천, 수술비 100, 일반 상해 입원 1일당 2만 원, 교통상해 입원 4일 이상
1일당 5만 원. 그러니까 3일 초과, 3일 공제하는 보험이다. 그죠? 자,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체크해 놓고. 자,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특약이라는 거, 요새는 이런 상품이 없어요. 즉, 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 특약이나 뭐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 특약 이렇게 되어 있지. 옛날, 이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출제자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상품을 잘 모르니까 이래 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교통상해 입원 특약이다. 이렇게. 그럼 교통상해는 특약은 교통기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타 교통수단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운전자용이나 비운전자용, 요새는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 특약, 운전자용 교통상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쉬운 문제는 없어요. 그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거기에 숨은 게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항상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의도를 꼭 파악하고 답안 작성할 때는 출제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답안 작성하도록 원하는 거를 꼭 두세 번 읽어보도록 두세 번 문제를 숙지하도록 그죠? 숙지하고 무슨 뭘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특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뭐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피보험자는 2015년 10월 7일 콤바인으로 벼수학을 마치고 콤바인을 운전하여 도로 운행 중 사고로 경추골절이 발생해서 1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지급보험과 그 근거를 쓰세요. 그럼 여기에 답안을 쓰라는 게 뭐예요? 1. 지급보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 1번에 지급보험금. 그죠? 여기에 보세요. 콤바인으로 수학 작업을 하고 콤바인을 운전하여 도로 통행 중 사고로 교통사고죠. 그럼 콤바인은 뭐예요? 농업기계죠.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통행 중이거나 물건을 나를 때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 말을 근거를 쓰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경추골절이에요. 경추골절은 경추부위의 부담보 특약인데 상해 사고니까 부담보 특약에 적용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5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해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는 상해 입원비 20만 원, 교통상해 입원비, 그죠? 7일 5만 원씩 3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답을 요사이는 응시생이 많아가지고 채점하기 힘드니까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뭘 하라고 딱 해놨으니까 그럼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지급보험금 해당되는 게 상해 입원비. 자, 10일 동안 입원했으니까 10일 곱하기 2만 원 하면은 2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고 교통상해 입원비. 자, 10일 빼기 3일 초가 4일부터니까 3일 빼고 나서 5만 원씩 했으니까 35만 원. 그래서 합하면 학회 안 써도 돼. 그냥 어쨌든 뭐 학회에 써주니 좋겠죠. 그냥 55만 원. 이렇게. 자, 이 지급 근거. 간단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콤바인은 농기계에 해당하지만은 도로 통행 중 사고이니까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경추부 골절은 부담보에 해당하지만은 상해 사고니까 보장해준다.
그죠? 자, 그 정도로 또, 뭐, 상해 입원은 당연한 거고, 그죠? 입원은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걸 근거로 해서 여기를 뭐,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 가서는 여기처럼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잘 쓸 시간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피보험자는 건강검진 시 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간으로 전이되어 간암 진단받아 치료 중 간암으로 사망했다. 지급할 보험금을 근거를 기술하세요. 여기도 뭐예요? 위는 부담보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보 가입한 거죠. 위. 그러니까 위암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으로 전이되었으니까 전이암은 안 되는 거고. 사망은 되는 거죠. 간암으로 사망했으니까. 그래도 문제 2번. 빠져버렸다. 문제 2번. 1. 지급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보험금 5천만 원. 지급 근거 1. 위암은 부담보호라니까 안 되고 간암은 전이암이라서 안 되는 거고 사망은 인정해 주니까 사망보험 지급한다. 이런 말 써놓으면 되겠죠. 이런 말 써납니다. 문제 3. 자, 1, 2의 질문사항과 달리 1, 2는 그냥 배척하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달리 피보험자 상기보험 가입 후 병원 내원 없이 지내다가 가입 후 2020년 5월 1일 최초로 내원한 병원에서 위선종 진단받고 선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지급할 보험금과 그 근거를 쓰라. 보험 가입은 2015년 2월에 했는데 2020년 5월이니까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치료 사실. 지급보험금. 1. 지급보험금. 위선종 수술비 100만 원. 이 근거. 보험가입 후 보장 개시로부터 5년 동안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니 5년 지나서 진단받았으니까 부담보라도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 지금 근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제3보험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계약 체결 시나 계약 체결 후 보험금의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특약을 체결할 적용 대상 계약 및 지정 대리 청구인의 자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것도 옛날에 뭐죠? 십몇 년 전에 얘기다, 그죠?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죠? 이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경장애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내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되었을 때, 그죠? 올바른 판단 능력이 불가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 사람을 내 대신 보험금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 된다. 자격은 똑같이 앞에 그죠?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랑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그 다음에 3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 정도로 했는데, 뭐, 그냥, 여기서 제도성 특약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죠? 없고, 조금 전에 배운 부담보 특약 그거하고,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 그거 정도만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이거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나 이런 거는 C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할까요?